주식회사의 지분율을 높이려면 주식을 추가로 사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돈을 한 푼도 안 쓰고도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소액주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지주사로 전환을 하는 건데요. 대기업 집단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많게는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자사주 마법의 효과를 가장 크게 봤을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사주 마법 효과 어디가 가장 많이 봤습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지분율을 높인 기업의 어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예.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일단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한 2배 넘게 늘었고 또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그 지배력도 2배 이상 늘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오히려 4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원래 17%였는데 나중에 지주사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50%가 넘는 지분율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은 지주사로 전환한 그 기업들의 평균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010년에 12.9%에서 28.2%로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총수일가가 자기 돈을 들여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한 일은 아닙니다. 일단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그룹은 LG그룹입니다. 지주사 전환 전에는 7.4%밖에 안 됐는데 예. 전환을 하니까 31%로 늘어났고 코롱 같은 경우는 13%에서 48%로 한라홀딩스는 8%에서 23%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SK그룹도 11%에서 30%로, CJ그룹도 17%에서 38%로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 똑같은 기업 가치가 100이 있었을 때 대주주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들이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네. 이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늘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특례 제도가 올해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후에는 좀 지주사 전환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막차를 탄 그룹이라고 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이 올해 지주 전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지분율이 10%에서 33%로 3배 넘게 늘었고요. 그리고 3세로의 승계까지 구도를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구조만 바꾸더라도 대주주에게는 정말 엄청난 시너지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 지금 지주사 전환 그 마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외에도 대주주에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제 자기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 거기에 대한 일감은 또 지주 그렇죠. 계열사로부터 받아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이른바 그 지주 체제 밖 계열사라는 이름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주 체제 안에서 계열사에다 어떤 일감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이 지주사를 거쳐서 대기업 그 총수 일가한테 가게 됩니다. 이런 한번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그냥 두고 나머지 계열사를 자기가 따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기업의 형태를 지주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개된 걸로는 체제 밖 그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GS그룹이 13개로 가장 많았고요. 부영이 9개, 한국타이어도 6개의 계열사가 체제 밖에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사 전환 대기업 집단이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말이 좀 어렵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좀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줄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이제 그런 회사들의 숫자는 줄었는데 예. 지주 체제 밖 계열사의 전체 숫자는 줄었지만 네. 총수 일가가 특별히 아끼는 이런 회사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내부 거래이기도 하고 일감 몰아주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글쎄요, 정부 들면서 이쪽 부분을 좀 견제를 하다 보니까 내부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계속 좀 해소를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겉표면적으로 봤을 땐 들려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변화나 개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법을 지키는 방식의 개선들은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내부 거래 비중은 좀 높아지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내부 거래 비중이 한 15% 정도 됐는데 올해는 17%로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SK그룹으로 나타났는데요. 23%에서 27%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은 15%에서 16%로, 현대중공업그룹은 10%에서 16%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부 거래 중에서도 특히 좀 질이 안 좋은 걸로 보이는 게 오히려 지주 밖에 있는 기업과의 내부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내부 거래가 지주 체제 안에서는 5%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체제 밖으로 나가면은 거래가 무려 22%를 내부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지주 체제 안에서는 7%, 내 밖으로 가면 24%로 늘어났습니다. 이 거래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지주 체제 안에서 내부 거래가 발생하면 그래도 그 부가 그 지주 회사라는 그 종목 기업 예.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주 체제 밖에 있는 내부 그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지주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얻어야 되는 수익을 그 지주 밖에 있는 총수 일가 쪽으로 넘겨주는 셈이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주주로서 왜 우리 회사의 가치를 갉아먹냐고 좀 항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무려 57%나 달한다. 이래가지고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좀 해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